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각 기관의 채용 정보와 또 솔루션을 함께 드리는 채용 설명회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 모실 기관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협력단 인재경영실에서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 전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코이카 기관 소개와 채용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이카는 1991년 4월 1일에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코이카의 설립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을 향상시키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협력대상국의 경제협력 및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 협력을 미션으로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이 되겠다는 비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보시는 바와 같은 구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이카는 이사장 이하의 4개의 직속 부서 그리고 5개의 본부와 국내외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발협력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다양한 사업 부서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외에도 경영, 전략을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들도 있습니다. 만약 개발협력 분야 외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도 코이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코이카는 전 세계에 많은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4개국에 45개 사무소 그리고 주재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이카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순환근무 기조에 따라서 해외 사무소 파견을 나가시게 됩니다. 현재도 많은 코이카 직원들이 해외 현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 순으로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해외 근무 인력은 총 125명으로 정원의 약 28%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사업 현황을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의료 분야, 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사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코이카에서는 프로젝트 사업, 시민사회 협력 사업, 국제기구 협력 사업, 국내 초청 연수, 해외 봉사단 파견, 재난복구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이카 대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코이카 사업에 대해서 더 다양한 현황과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코이카는 어떤 인재를 중점적으로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저희 코이카는 1991년 이래 한국 정부의 개도국 무상 원조 실시를 담당해온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빈곤 감소와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코이카인,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실천하는 코이카인,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코이카인,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코이카인, 이렇게 4가지가 저희 코이카에서 중요시 여기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코이카에 입사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인재상에 부합하는 경험과 경력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이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재상에 부합하는 많은 코이카인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비로 보자면 코이카는 남성 직원보다 여성 직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기관입니다.
근로 형태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정규 일반직이 77%,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자면 23, 40대가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37세로 비교적 젊은 기관인데요. 그러다 보니 매우 유연하고 자유로운 조직 문화가 특징입니다. 또한 코이카는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특히 일가정 양립제도가 아주 훌륭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 자녀당 2년의 육아휴직이 차별 없이 보장되고 근무 시간에는 PC 오프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6시 반이면 업무 PC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직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코이카 채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채용은 서류, 필기, 1, 2차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까지 5단계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일반직 신입 채용 기준으로 필기 전형에서는 종합 인성검사와 NCS 시험, 그리고 영어와 논술 시험이 진행됩니다. 1차 면접 전형은 실무 면접으로 영어, 토론, 경험 면접 3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코이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직 신입 직원 외에도 사회 형평적 신입, 공무직 등 다양한 유형의 선발과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기본 채용 절차에서 선발 유형에 따라서 일부 전형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 지원 전에는 코이카 홈페이지에 공고될 채용 본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신입직원 기준으로 공통 지원 자격으로는 코이카 인사 규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 사무소 근무가 가능하며 입사 예정일에 입사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코이카는 해외 근무가 필수이므로 입사 예정일 기준으로 토익 점수 830점 이상의 영어 성적을 보유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서 연령, 성별, 학력, 신체 조건 등의 차별 없는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지원 시에 지원자분들께서도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하니 이 점은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용 시에는 다양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도 부여합니다. 코이카의 업무와 연관도가 높은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코이카 영프로페셔널과 청년 인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가산점도 부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외봉사단 영프로페셔널 청년 인턴 경력의 경우에는 2022년 채용부터 근무 유형이 아니라 근무 기간을 중점적으로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활동 종료일 이후에 5년까지만 해당 우대 가점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점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데이터 역량을 갖춘 구직자분들께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사회적 배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별도 가점을 부여합니다. 입사 지원 전에 본인이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면 해당 가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다양한 가산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양한 유형 가점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중복 인정도 가능하지만 동일 유형으로 구분된 가산점끼리는 중복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채용 유형, 분야별로 가점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 지원하시기 전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채용 공고를 꼭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고 나면 필기 전형에 응시하시게 됩니다. 일반직 신입의 경우 주관식인 영어 논술 시험과 객관식인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종합인성검사 시험이 진행됩니다. 영어 시험은 번역과 영작 각 한 문항씩, 논술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과 시사문제가 각 한 문항씩 출제됩니다. 단 일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직무가 아닌 특수직무 혹은 사회형평적 채용, 공무직 채용 등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필기 전형의 구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전형 이후에는 1, 2차에 걸친 면접 전형이 진행됩니다. 일반직 신입 채용에서는 1차 실무 면접에서 총 3가지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경험 면접, 토론 면접, 영어 면접이 각각 45점, 35점, 20점의 비중으로 평가되고 합산 결과에 따라서 고득점 순위 2배수를 선발합니다. 1차 면접 전형을 통과하시면 마지막 임원 면접을 공통적으로 진행합니다. 임원 면접은 역량 면접으로 외부 위원이 50% 이상 참여하여 평가합니다. 2차 면접 전형까지 통과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여기까지 통과하셨다면 코이카의 수습 직원으로 부서에 배치되어서 3개월간 근무하시게 되는데요. 수습 직원 평가에 따라 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2년 코이카 채용의 주요 참고 사항을 설명드리고 금일 발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코이카는 일반직 신입 25명, 공무직 경력 8명, 고졸 5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2022년 채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이전이므로 채용 규모와 인원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장애인 등의 사회형평적 채용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 전형별 상세 모집 인원은 방금 말씀드렸듯 채용 계획 확정 후에 게시될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이카에서는 본공고 전에 코이카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2년 채용 사전 공고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채용 인원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전 공고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 채용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 일정 또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대략적인 일정 계획만 참고를 해주시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 공고 그리고 채용 본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정보들이 코이카 채용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함께 국제협력단, 저는 사실 코이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좀 익숙한데요. 네, 한국국제협력단의 채용 설명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문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우선 우리 코이카에서는 채용 계획이 앞으로 또 상반기에 있을 예정이네요. 네. 일단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3월에 지금 이제 채용 공고를 시작하는 만큼 구체적인 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나와 있을까요? 사실 3월에 공고가 되는 건 본 공고는 아니고 일단 올해 우리 채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사전 공고의 개념이고요. 본 공고는 그 이후에 나갈 예정입니다. 3월에 보실 수 있는 사전 공고를 한번 확인하시면 올 한 해 채용이 어떻게 될지 좀 미리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사전 공고를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미리 조금 더 당겨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일단은 채용 계획 언제냐, 또 더불어서 전년도와 이제 가장 최근에 이 채용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런 부분 궁금해하는데 혹시 계획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사실 말씀드렸듯 아직 2022년 채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이전이므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달라질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채용과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발표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코이카 청년 인턴, YP, 그리고 해외 봉사단에 대한 가점 제도가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선은 확인을 해주시고 더 달라지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 사전 공고에서 확인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공고를 통해서도 여러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함께 보시는 채용 설명회도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함께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PPT 화면이 너무 자세한 것들을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실 텐데요. 아무래도 채용 계획과 또 지금 제도 부분이 확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에는 또 가장 최근에 채용과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와 계신데요. 우리 엑세소이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국내 해외 순환 근무는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외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는 한번 해외 사무소 파견을 다녀오시면 본부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하셔야 그 다음 사무소 파견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3년 주기로 반드시 이렇게 순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 절차에 따라서 사무소 파견자를 선발하고 또 파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추후에 입사하셔서 저희 또 내부 절차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어서 에그한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일반 정규직 채용 인원 중에 비수도권 인재는 대략 몇 명이 채용될 예정일까요? 전년도 거를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전년도의 경우에는 35% 정도를 따로 비수도권 채용 그 인원으로 산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될지는 나오진 않은 상태이지만 채용 결과만 놓고 본다면 비슷한 비중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과 비슷하게 또 채용을 한다고 하셨고요. 자, 이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활동 기간이 5개월인 YP도 있는데 가점 기준이 변동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 있네요. 사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우대 가점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은 작년도 채용 공고 시에 사전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공고문에 부침으로 해당 안내가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올해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고 거기서 추가로 변동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구체적인 질문이 좀 많으신데요. 우리 제임스 팡님께서 주관식 시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주관식 시험의 경우 논술 시험으로 음, 사실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채용을 준비했을 네. 때는 영어는 영어 장문이랑 번역 시험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한 신문 기사 한 단락 정도를 늘 음, 연습을 했었고 논술이나 그 시사나 국제개발협력 논술 답안의 경우에는 A4 용지 타자로 쳤을 때 한 페이지에서 3분의 2 페이지 정도 나올 수 있게 답안을 준비했었습니다. 답안이 굉장히 좀 긴 편이죠. 네, 그리고 일단 연습을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 실전에서는 이게 조금 더 줄여서 핵심만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구독자분들 각자에게 또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네. 내년이 졸업 예정인데 올해 지원을 하고 만약에 합격을 하면 다닐 수 있을까요? 내년이 졸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리 입사를 지금 채용에 응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졸업 전이시기 때문에 고졸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사 지원은 가능하시지만 입사하신 후에 학업과 저희 그 근무를 병행하시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또 미리 수업을 다 듣고 졸업을 늦게 미루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본인이 두 가지를 병행하실 수 있을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네, 학력 제한적으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지원은 네. 가능합니다. 아, 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도전해 보시고요. 우리 정정님께서는 어떤 팀이 인력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나요? 인력이 집중되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직을 한번 진단하고 각 부서에 적합한 TO를 산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TO에 맞는 인력이 각 부서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딱히 뭐 어떤 부서에 인력이 몰려 있거나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골고루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편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직무에 관련된 것도 좀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가장 또 사실 코이카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코이카의 경우에는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사업부터 국제기구 협력 사업, 시민사회 협력 사업, 기업 협력 사업 뿐만 아니라 봉사단 파견, 연수 사업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의 조직도와 또 간단한 부서별 업무 분장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전에 확인하셔서 이 부서는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좀 파악을 하시면 입사 지원을 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혹시 코이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SS나 다른 채널들이 좀 있나요? 네. 저희 코이카 유튜브 공식 채널도 있고 또 공식 채널 외에도 조금 더 영한 느낌의 개코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또 그 채널에는 저희 뭐 신입 직원 브이로그라든지 신입 직원 인터뷰 같은 다양한 좀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종종 뭐 무물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컨텐츠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한번 팔로우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채용 설명회에서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또 인사 담당자분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인스타그램이나 또 등등 또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DM 이런 거 보내도 되나요? 네, 그러면 환영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따뜻하게 안내해 도와주실 것 같고요. 자, 또 사전 질문이 있으셔서 또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21년 채용 공고 기준의 가산점 적용 관련해서 동일 유형 내 가점이 중복 불가인 경우에 자격증에서 1%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과 3% 자격증인 빅데이터 분석 기사 중 높은 배점 자격증만 인정이 되나요? 혹은 둘 다 되나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네. 답변 먼저 드리자면 질문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두 가지 자격증이 모두 동일한 자격증 유형에 포함되므로 그 유형 내에서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이 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해당 자격증 두 개를 가지신 분이 뭐 협력단 YP 출신이라고 하면 자격증 유형의 가산점과 또 정부 권장정책 유형의 가산점이 다른 유형이므로 해당 가점 두 가지는 따로따로 중복 인정됩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하죠. 네. 또 이런 질문 있었습니다. 우대 가산점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나 경력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발표 드렸던 그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코이카 업무 관련 자격증, ODA 자격증이나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도 인정하고 있고 어학의 경우에는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뭐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같은 유관 언어에 대한 가점도 인정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뭐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관련 자격증들도 인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코이카에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코이카에 크게 4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 가치 경영 본부와 글로벌 파트너십 본부 하의 부서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총 5개, 네. 뭐 4개 본부 중에 사회적 가치 경영 본부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경영 지원 혹은 기획,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본부에는 저희 봉사단 파견 사업이나 YP 선발, 코디네이터 선발과 파견 등과 같이 인력 과거에 WFK 봉사단과 관련이었던 업무들을 많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하셔서 답변을 좀 드렸고요. 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고졸 채용으로 입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지나면 혹시 다른 직무로도 이동이 가능한가요? 직무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고졸 채용의 경우에도 일반직으로 입사하셨다면 보통의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순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직 고졸로 입사를 하셨다면 본인이 입사한 직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직무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게 되고 그 TO 간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순환이 가능합니다. 일단 순환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자, 지금 들어온 질문 바로 또 질문 드릴게요. 자, SNXK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전에 합격했던 제 자기소개서를 학교 후배를 위해서 공유를 했었는데 혹시 이런 사례들도 네, 자기소개서 표절이 될 수 있을까요? 음, 조금 네. 네. 단순히 참고용으로 공유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대로 내용을 베끼시거나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공유를 하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금년도 ODA 자격증 시험 일정은 언제 공지가 될 예정인가요? ODA 자격증의 경우에는 저희 따로 그 ODA 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또 전반적인 교육 일정과 자격증 시험 일정들이 업로드되어 있을 테니 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또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또 코로나라 또 요 상황상 또 질문을 드리신 것 같은데요. 국내에 근무 시에도 해외 출장이 좀 많은 편인가요? 네. 담당하시는 직무에 따라서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출장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출장의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뭐 비대면 회의나 뭐 비대면 면담 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그 출장의 비율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또 제가 아까 면접을 봤더니 경험 면접, 토론 면접, 그리고 역량 면접, 토론 면접, 영어 면접이 있더라고요.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좀 관심도 많고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의 난이도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사실 영어 면접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또 영어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코이카의 경우에는 뭐 수원국과의 이제 협의도 많고 해외 파트너들과의 그러니까 면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일상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자 진행하는 면접이고 막 꼭 원어민 수준의 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셔야만 합격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소통 정도만 되면 되나요, 정말? 네,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지원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면접과 관련된 것들, 또 입사 서류, 또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코이카 하면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오늘 함께한 한국국제협력단을 한 키워드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앞에 보드에 작성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현재 3월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지원을 하실 분들께서는 공고를 기다리셨다가 정확한 내용들을 또 확인해 주시고 저희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우리 인사 담당자분께서 함께 하신 내용들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들고 설명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음. 우리 코이카는 청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와. 싶습니다. 저희 코이카 1991년에 설립된 이제 31살이 된 청년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이제 사업의 범위나 유형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만큼 우리 청년 구직자 여러분들이 입사하셔서 본인의 역량이나 비전을 펼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저는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많은 청년분들 우리 코이카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국제협력단의 채용 설명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